파트 4에서는 챕터 1 멀티미디어와 파일 형식, 챕터 2 웹 프로그래밍 기초 개발, 챕터 3 프로젝트 완료 및 자료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디자인 산출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산출물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출물이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생성되는 다양한 자료와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때 프로젝트의 역할은 진행상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 품질을 검증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서, 디자인 시안, 코드, 보고서 등이 산출물에 해당이 됩니다. 작업 분류 체계입니다.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해서 WBS라고 부르고요. 이때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업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체계를 얘기해요. 이때 주요 특징으로는 계층적 구조, 그 다음 목표 기반 분류, 관리 용이성, 프로젝트 책임 분배가 있는데, 이때 계층적 구조는 상위에서 하위 단계로 피라미드 형태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 목표 기반 분류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을 위한 세부 작업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일정, 비용, 자원, 분배를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작업별 담당자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역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업 분류 체계 작성 단계는 먼저 전체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그 범위에 맞게 세분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세분화를 한 뒤에 잘 되었는지 검토 및 조정을 해줍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을 정의하거나 관리를 하고, 작업 누락 및 중복 방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가 일정 관리 등 기본 도구 제공 및 연계성을 평가하고, 계획 실적, 변경사항 관리 및 품질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분류 체계 WBS의 장점은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고요. 그 다음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각 작업에 적합하게 할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 문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자, 마르미 3 개발 방법론의 산출물입니다. 자, 산출물은 프로젝트 수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르미3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에요. 해당 방법론은 4개 주요 공정과 30개의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활동은 세부 작업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을 하고요. 각 단계별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단계는 계획, 설계, 개발, 인도 단계가 있고, 이때 계획 단계에서는 단계를 준비, 요구사항 이해, 정의, 개발 전략 수립, 프로젝트 계획 단계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는 단계 준비 당연히 들어가면서 요구사항 분석, 컴포넌트 식별, 아키텍처 정의, 컴포넌트 명세 작성, 아키텍처 프로토타이핑, 점진적 개발 계획, 단계 점검을 하고요. 개발 단계 안에 미니 프로젝트 준비,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정제, 컴포넌트 설계, 컴포넌트 구현, 지침서 개발, 컴포넌트 테스트, 컴포넌트 통합 테스트, 미니 프로젝트를 점검합니다. 이때 인도 단계에서는 단계 또 준비해주고, 시스템 설치, 사용자 교육, 설치 후 관리, 사용자 이수 테스트, 단계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계획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의 정의서라던가 개발 전략 수립 문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는 아키텍처 설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서나 데이터 모델 설계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개발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 테스트 계획서, 코드 리뷰가 있을 수 있고, 인도 단계에서는 사용자 매뉴얼이라던가 설치 및 운영 가이드의 산출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마르미3의 장점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해서 체계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고, 각 단계마다 점검 문서를 통해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객체 지향 및
CBD (Component Based Software의 산출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계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 요구 정의서, 유스케이스 명세서, 요구사항 추적표가 있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UI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그 다음에 엔티티 관계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구현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코드, 단위 테스트 결과, 그 다음 시험 단계에서는 시험 테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 지침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CBD 개발 표준 산출물의 특징은 일관성, 완전성, 추적성을 확보하여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요. 산출물 정리 및 체계화입니다. 산출물 체계화는 디지털 산출물을 검색, 가공, 분석을 통해 체계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체계화를 통해서 시간, 인력, 원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 있어요. 이때 프로젝트 사용된 코드와 미디어 파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합니다. 산출물의 체계화를 통해 작업자와 클라이언트에게 효율성을 제공을 합니다. 디지털 산출물을 관리할 때는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업무 절차를 통일해서 협업을 원활히 하고 문서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관리를 합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총 비용을 줄이며 필요한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체계화해 주셔야 돼요. 주요 단계별 핵심 산출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젝트 초기화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초기화 단계는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프로파일러로 고객의 기본 정보를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개요서, 목적과 범위,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업무 일정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그리고 이해관계자 분석서에서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크게 용어집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할 수 있고요. 요구사항 수집서나 기술서는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표준 기술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상세 설계 단계입니다. 시스템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인데, 이때 화면 정의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한다던가 테이블 설계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위 테스트 계획서는 기능별, 단위별 테스트 방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테스트 결과서는 기능별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 놓고,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정의서는 오류 수정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정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 단계는 전체 시스템 하드웨어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보 아키텍처는 컨텐츠, 그리고 메뉴 구조를 설계하고요.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설계, 서버나 네트워크 구성을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 DB 공간 설계서로 데이터 저장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및 테스트 단계는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최종 테스트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스템 테스트 결과를 개요서에 작성을 하고 전체 테스트 방법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도 및 운영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최종 완료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교육 내용을 정리한 고객 교육 및 훈련 계획서와 사용법, 그리고 유지보수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한 보고서 구체적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기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분석하거나 메뉴 구조, 그 다음 작업 프로세스 설명 등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고 있고요. 플로우 차트는 전체적인 사이트의 흐름과 사용자 동선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요 기능과 화면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개발 가이드라인은 디렉터리 구조, 파일 명명 규칙, CSS 스타일 등 준수할 기술적 규칙을 명시하고요. 화면 설계에는 필드 정의, 내비게이션 흐름, 화면 설계 및 스토리보드로 구체적인 화면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일정표는 이제 단계별 작업 일정과 타임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프로젝트의 진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요. 디자인 시안은 메인, 서페이지 스타일, 시안, 초기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디자인 개발 부분에서는 최종 확정된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 프로그램 파일 및 응용 디자인 요소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통해서 웹페이지로 변환 및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가이드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텍스트, 색상, 버튼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가이드를 문서화하는 스타일 가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 완료 보고서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작성한 문서로 전체 작업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결과물 및 성과를 요약해서 문서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후 마지막으로 정리된 작업물을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와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작업물 분석 및 최종 구성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을 위해 전체 작업물을 산출물로 정리를 해주고 전 과정에 생성된 자료를 검토해서 최종 제출 항목을 결정합니다. 이때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야겠죠. 프로젝트 수행 중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여 고객 요구의 증거로 활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 생성된 산출물을 검토해서 최종 제출할 항목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 중간 단계에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데이터 통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최종 점검하여 중복되는 거를 제거를 하고요. 최신 데이터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일관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임시 파일이나 테스트 데이터는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데이터 정리와 유지 보수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데이터 선별 및 정리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산출물 정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목록화합니다. 그리고 정리된 데이터를 검토하여 보존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을 해요. 이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지 보수 및 활용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분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분류 시 작업 단계별로 산출물 흐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수립합니다. 이때 파일에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추적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주고 모든 산출물이 일정한 양식, 네이밍 규칙에 따라 기록이 되었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때 네이밍 규칙에 따라 산출물 명칭을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 프로젝트 단계부터 세부 태스크까지 하향식 계층 구조로 데이터 관리 체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단계, 프로젝트의 큰 흐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단계의 세부 과정, 세그먼트, 그리고 가장 작은 작업 단위인 태스크 순으로 색인을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결과 보고서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결과 보고서는 프로젝트 방향을 큰 변화와 작은 변경 사항을 구체적인 산출물 근거로 정리합니다. 프로젝트 산출물에 영향을 미친 내부, 외부 요인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또는 담당자 교체 시 산출물 간의 연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구조, 프로젝트의 수행 목적, 전체 구조, 결과물에 관해 설명을 해주고 팀 구성원의 역할, 책임, 조직도, 프로젝트 일정 등을 포함하여 표기합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하시면 돼요. 이때 보고서 작성 시 필요사항,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완료 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다음 작업 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출물과 작업 내용을 포함한 워크 테이블을 작성하여 이후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 과정 보고서를 포함해서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피드백 반영 결과 주요 성과를 요약해서 포함까지 하도록 해요. 자, 유지보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디자인 및 개발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스타일 가이드를 통일해 색상, 폰트, 버튼 스타일 등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고요. 디자인 과정과 시스템을 문서화해서 새로운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왔을 때 쉽게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 디자인 요소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고 복구할 수 있도록 버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디자인 가이드란 프로젝트 디자인 원칙과 방향성을 정리하여 일관된 스타일과 브랜드 유지할수록 도와주는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작업 후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별도의 교육 없이 지침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디자인 가이드는 최종 산출물로 구성이 되며 가이드 파일과 작업 종료 후에 산출물 파일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입니다.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한 협업 시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출물 문서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요. 이제 이해 관계자별 필요한 산출물 정보를 체계화해 주셔야 돼요. 먼저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고 일정과 자원을 조정합니다. 디자이너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시각적 요소와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 개발자는 시스템 기능을 구형, 개발하는 역할을 하죠. 설계자는 시스템 구조나 인터페이스 설계를 하고요. 분석가는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건을 정의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개선점을 제공하고요. 클라이언트는 시스템을 의뢰하고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유지보수자는 시스템 운용 후에 문제 해결 및 지속적인 개선을 담당합니다.